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 기간인 7, 8월이 전체 사망자의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119 시간에는 물놀이 안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안전교육 담당 김건희 소방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좀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낮에는 30도가 넘고 그런 날씨가 이어지면서 막바지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참 물놀이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 수칙인데요. 물놀이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차가운 물에서의 물놀이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물놀이를 하기에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6도며 준비 운동 후 다리부터 서서히 물에 들어가서 몸을 수온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네. 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수심 변화나 지형 변화가 심한 곳, 바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곳 등을 파악하여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수심이 낮거나 물속의 지형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손상을 입기 쉬우므로 매우 조심해야 되며 특히 4m 이상인 곳에서만 다이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급사항이 있거나 도움을 필요한 구조대원이 있는지 주위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래프팅 등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나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레저기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활동 전에는 그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활동하시는 것도 되게 매우 좋은데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물놀이 기본 안전 수칙들 들어봤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으로 어떤 이유들이 꼽히고 있나요? 예, 최근 5년간 물놀이 익사 사고 통계를 보면요. 수영 미숙이 30.9%, 안전부주의가 21.8%, 음주 수영 17%, 높은 파도 13.3%, 튜브 전복 사고 9.7%, 기타 7.3% 순이었습니다. 예. 네, 참 안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매번 사고가 발생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특히 이제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조팀이 오기 전까지 버티거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존 수영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생존 수영이란 물에 빠졌을 경우 대비하여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일정 시간 버티는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 전국 2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전체 수영 교과 10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을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배워볼 수영은 누워뜨기입니다. 네. 배영의 기본 자세로 누워서 뜨는 방법인데요. 예.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폐에 공기를 넣어서 부력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 저런 방식으로요? 네. 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누워서 턱을 최대한 들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펼칩니다. 네. 그 발을 타듯이 살짝 굴려주면 물에 떠오르게 되며 체력 소모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수영법은 엎드려뜨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엎드려뜨기인데요. 강아지가 수영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개헤엄이요? 네네. 쉬운 방법인데요. 강아지처럼 팔과 다리는 수면 아래에 두고 고개만 들어서 호흡하는 수영법입니다. 예. 다리가 가라앉으신다면 양쪽 발등으로 물을 누르듯이 눌러주어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두 팔은 위로 뻗어서 일자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양 다리를 펼쳐서 대자처럼 한자 대자처럼 뻗는 방법도 있으시니까 네. 많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누워뜨기나 엎드려뜨기와 같은 그런 생존 수영을 하면서 최대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 속에서 버텨야 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물속이 차가울 경우에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수영법이 좋을까요? 양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리는 그 새우 등 뛰기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런 자세를 취하면 체온을 떨어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럿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라면 서로 팔짱을 끼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누워 있으면 체온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해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같이 변을 당하는 사고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에 빠진 환자 발생 즉시 119 신고로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구명 장비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 질소가 포함된 과자 봉지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데요. 네. 이런 생활용품들을 물 위에서 쉽게 뜰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조자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자는 그런 물품들을 받으셔서 가슴으로 안거나 겨드랑이 부분에 끼우시면은 안정적인 자세로 호흡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구조대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주변 생활용품만 잘 확인하시더라도 입사 사고에 큰 예방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페트병은 빈 페트병이 당연히 네, 도움이 빈 되겠죠. 페트병을 사용하셔야 예. 되겠습니다. 또 구조한 이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요? 네. 구조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물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폐렴, 폐부종 등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좀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경과 관찰 시간을 꼭 두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익사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군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많습니다. 평소 허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뇌전증 같은 환자나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물놀이 사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순환기계 질환자가 물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경우는 심박출량과 혈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속 낮은 온도와 높은 산소 분압으로 인해 혈관 수축이 느린 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뇌전증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물놀이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 위에 언급한 순환기계나 신경계 질환 이외에도 음주 또한 익사사고에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 사망사고의 17%를 차지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주에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력이 매우 저하됩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갈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낮아지지만 술에 취해 금방 알아차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위험군인 분들이나 음주 수영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이 바닷가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그 수온이 상승할수록 해파리 개체수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 주변에는 31가지의 해파리 종류가 있는데요. 예. 예. 이 중 7종류의 독성 해파리가 분류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국소적 증상과 전신적인 중독 증상이 있는데요. 국소적 중독 증상으로는 접촉 부위의 통증이나 홍반, 두드러기가 있으며 전신적인 중독 증상으로는 경도 및 중증도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고요. 중증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호흡곤란, 심부전, 심정지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해파리에 쏘이면 식염수나 바닷물로 세척하고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닷물로요. 네, 꼭 바닷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생수로 쏘인 부위를 세척하시는 건데요. 네. 생수는 바닷물하고 농도가 달라서 통증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독성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상처를 직접 문지른다거나 식초나 알코올로 중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예. 않습니다. 또한 해파리는 벌처럼 촉수를 남기기 때문에 촉수를 제거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 꼭 착용하시고요. 핀셋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젓가락 등으로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며 촉수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가지고 계신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활용하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방향은 촉수와 쏘인 방향 반대 방향으로 카드를 45도 기울인 다음에 살살 긁어서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수고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물놀이 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수영 실력을 너무 과신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고요. 예. 물이 너무 차갑거나 물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다면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수영 금지 구역에서는 들어가지 마시고 주위의 수상 안전 요원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합니다. 네. 이외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자,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이 의무화되는데요. 네. 이 생존 수영 정말 어른들도 꼭 몸에 익혀두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